깁스 풀고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냥 신발 신을 수 있고요. 슬리퍼도 신을 수 있어요. 조카수 있으신 분들 슬리퍼 못 신잖아요. 발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. 근데 이 수술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좀 좋다 얘기하시는 게 보조기를 안 차도 되는 거, 슬리퍼 신을 수 있는 거, 두 가지가 가장 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걸을 때도 뭐 웬만한 사람들 뭐 눈여겨보지 않으면 걷는 것도 티는 안 난데요. 어떤 분은 가볍게 조깅도 가능하대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조카수 완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예전에 제가 조카수, 비골신경마비 수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. 한 가지는 비골신경 유리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후경골건 이전술이 있었어요. 물론 조카수에서 아주 심하신 분들,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골신경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도 없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이제 발목 유압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발목 유압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, 오늘은 비골신경 마비가 좀 오래돼서 부분 마비도 아니고 완전 마비에서 1년 이상 좀 경과가 돼서 도저히 더 이상 보존적 치료로는 방법이 없겠고 비골신경 유리술 하기에도 조금 좀 애매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고치느냐, 가장 사실은 좋은 거 후경골건 이전술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아직 찾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사실 비골신경 마비가 좀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도저히 뭐 이런 방법을 해도 안 되고 저런 방법을 해도 안 되고 다른 데서 뭐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뭐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서, 저한테 이제 수술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비골신경 마비 이미 좀 1년 이상 지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좀 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호전을 시키느냐,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오늘의 주인공은 45세 남자분이시고 한 2년 전에 이제 뭐 다치셨어요. 다리를 다치셨는데 하필이면 이제 구획증후군이 되셨다고 해요. 구획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근막에 쌓여 있거든요. 근데 근막은 되게 좀 타이트하고 안 늘어나요. 근육 자체는 수축도 하고 팽창도 하고 하니까 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근막은 그렇지 않거든요. 충격을 받아서 근육이 많이 부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이 닫혀가지고 피가 많이 나서 부었다든지, 하여튼 그 구획이 부어버리면 계속 안에서 압력은 높아지는데 이게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막 자체가 찢어지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속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더욱더 약한 것들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. 근육보다 더 약한 게 혈관과 신경이죠. 오래되다 보면 신경도 죽어버리고 혈관도 죽어버리고 근육도 죽어버리고 다 괴사가 돼버리는 거죠. 구획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머전시인데 빨리 그 구획을 막고 있는 근막을 빨리 절개를 해서 압력을 빨리 새어나오게 해줘야 피도 가고 신경도 살아나고 이제 그런 건데, 다치셔서 이제 구획증후군이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근막도 절개도 하고 힘줄들도 꼬매든지 어떻게 좀 하고 손을 좀 본 것 같아. 그 이후로 비골신경 마비가 돼서 조카수가 생겼어요. 다리가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아. 까치발 같은 거 정도 할 수 있는데 다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. 길 걷다가 걸려. 나도 모르게. AF4라고 해서 발 받쳐주는 보조기 착용하면 트럭저럭 그냥 걷죠. 근데 보조기 얼마나 불편해요. 자꾸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자꾸 눌리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.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나 이러저러하게 찾아보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찾아오신 거죠. 일단 엑스레이는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. 이거 이제 그 아마 사고 당시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뭐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는데 보면 엄청 많이 좀 부어 있죠. MRI 보면 근육 색깔이 이상해요.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근육 색깔이면 이제 허옇게 보이는 게 다 부어 있는 거죠. 구획증후군 당시 사진인 것 같아요. 근육들이 다 심하게 좀 팽창이 돼 있는 상태죠. 구획증후군 수술을 했어요. 수술하고 났더니 조금 시간 지났는데 보면 전방에 있는 비골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색깔이 좀 이상해요. 이런 데는 정상 색깔인데 이렇게 허옇게 색깔 변한 데는 아마 구획증후군에도 아마 손상을 좀 받으면서 뭔가 근육들이 많이 좀 안 좋아진, 물론 이제 비골신경 마비가 생겼으니까 이 근육들이 또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골신경 마비가 생기면 근육이 일을 못하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색깔이 좀 나빠지죠. 이런 상태.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도저히 이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. 이거 이제 이번에 저희 병원 왔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 엑스레이는 뭐 이상 없죠. 뭐 뼈 자체가 이상 없으니까.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, 뒤쪽에 있는 힘줄은 다행히 살아 있으셨어요.
이분은. 그래서 후 경골곤은 괜찮았었거든요. 후 경골곤이 뭐냐면 발목을 이렇게 내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미는 힘줄이에요. 되게 발 내측에 있는 되게 굵은 힘줄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떼서 앞쪽으로 이전을 해서 앞쪽에 있는 힘줄들을 잡아 당기게, 뒤쪽에 있는 힘줄이 앞쪽에 있는 힘줄들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좀 이전을 하는 거죠. 물론 이제 후 경골곤도 사실은 기능이 없냐? 아니에요, 있어요. 사실 후 경골곤도 중요한 힘줄은 맞아요. 저것도 까치발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요. 발의 내측의 아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부족하면 평발로 가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하죠.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쪽으로 들어주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후 경골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를 앞쪽으로 옮겨줌으로써 앞쪽에 있는 힘줄들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 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후 경골곤을 아쉽지만 그 기능을 포기를 하고 이제 앞쪽으로 옮기는 거죠. 후 경골곤을 채취를 해서 앞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길게 채취를 해야 돼요. 짧게 채취하면 이 앞쪽으로 딱 왔는데 이게 짧아서 못 꼬매면 안 되잖아요. 최대한 좀 길게 채취를 하려고 후 경골관을 박리를 해가지고 내놨어요. 이게 이제 주성골이라는 그 뼈에 붙어 있거든요. 이만큼을 떼서 좀 채취를 좀 하는 거죠. 보면은 이제 힘줄을 떼서 이제 채취를 좀 했고요. 이 위쪽에서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이만큼 오리지널을 이렇게 길게 째야 되거든요.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조금 째서 이 힘줄을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겼고 힘줄이 이렇게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있는 거다. 이거는 이제 앞쪽으로 잡아 빼야죠. 그다음에 이제 비골건도 보면은 단 비골건이 있고요, 장 비골건이 있어요. 비골건이 두 개예요.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줄이 이제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다 옮기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 중에 장 비골건만 좀 옮겨주는 거예요. 요게 이제 이쪽 잡고 있는 게 장 비골건인데 그거를 잘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요 아래쪽에서 이제 뽑아 놓으면 이렇게 좀 되죠. 그것도 오리지널은 이만큼 절개를 다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. 부분만 절개하더라도 잠깐씩 절개하더라도 충분히 힘줄은 좀 채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 비골건도 채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서 단 비골건에 통과를 시켜서 둘을 꼽아놔요. 그러면 장 비골건만 이전을 했는데 단 비골건도 장 비골건에 같이 딸려서 이전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 비골건을 통과를 해서 같이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쪽으로 꺼내는 거죠. 비골건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속 안으로 원래는 여기 있는 비골건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갔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역할을 못하니까 앞쪽으로 이전을 해서 아까 그 내측에서 채취했던 후 경골건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주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잡아 빼는 거예요. 후 경골건이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앞쪽으로 좀 빠져나와 있고요. 장 비골건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. 충분히 앞뒤로 좀 길이는 되는구나. 사실 이제 앞쪽에 발 올리는 힘줄들이 크게 네 가지예요. 뭐가 있냐면 전 경골건, 장 비골건, 엄지발가락, 신전건, 그다음에 나머지 발가락, 신전건 크게 이제 네 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목만 올라오는 것보다 발가락도 조금 올라오면은 훨씬 더 좋잖아요. 발목은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는데 발가락은 안 올라와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나중에 이게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 경골건은 상당히 좀 두께가 좀 있어요. 힘줄 자체가.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힘줄 두 개씩 엮어주는 거죠. 발가락도 좀 올라올 수 있게. 지금 보면 아까 후 경골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가닥으로 좀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해놓은 게 보이고요. 앞쪽에서 한 가닥은 이렇게 올라오는 이건 이제 장 비골건인데 후 경골건 중에 한 가닥하고 장 비골건 묶을 수 있고요. 발가락 올리는 힘줄들하고 전 경골건을 같이 좀 묶어줄 수가 있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어떤 힘줄을 어디다 묶을지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죠. 물론 비골신경 마비 중에서도 부분 마비들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. 엄지발가락은 돼, 나머지 발가락은 안 된다든가 내지는 나머지 발가락은 돼, 엄지발가락 안 된다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기능하는 힘줄들은 그냥 두면 되는 거죠. 기능 안 하는 힘줄들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후 경골건 두 가닥으로 나눠서 이렇게 둘둘씩 묶기도 하지만 뭐 하나둘씩 묶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묶기도 해요. 이제 그거는 신경마비가 어느 근육을 좀 침범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. 또 하나의 노하우는 충분히 이렇게 당겨서 장력을 어느 정도 좀 잘 받게 해야 되거든요. 너무 느슨하게 꼬매버리면 나중에 얘가 힘을 주더라도 당겨 오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올라오기는 오는데 되게 아쉬워요. 여기 조금 더 돼야 되는데 이게 옛날보다는 이렇게 쳐지진 않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90도는 돼야 이게 편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죠. 어느 정도 당겨서 이거를 봉합을 해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올라오는 정도가 좀 다를 테니까요. 보면은
발목 앞쪽에 이제 전 경골건 그거를 지금 구분을 해놓는 거고, 이런 것들은 발가락 올리는 힘줄들 같이 요 당기니까 엄지발가락하고 나머지발가락들이 올라오는데, 원래는 엄지발가락하고 나머지발가락들이 다 분리가 돼 있는데요. 이분은 아마 이전에 구획증으로 수술했을 때 아마 힘줄들도 뭔가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. 엄지발가락 힘줄과 나머지발가락 힘줄이 거의 한 덩이처럼 좀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전을 했던 그런 게 케이스입니다. 앞쪽으로 이제 다 봉합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. 보면은 이제 여기가 장비골건이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 단비골건은 이렇게 있고요. 장비골건이 이쪽에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, 그게 이제 위쪽으로 장비골건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붙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후경골건도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수술해주면 대개는 한 6주 정도 고정은 필요해요. 왜냐면 이제 힘줄이 이렇게 물론 약하게 꼬매진 않지만 그래도 힘 잘못 주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6주 정도는 손깁스를 좀 고정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6주 지나서부터 깁스 풀고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하고,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냥 신발 신을 수 있고요. 슬리퍼도 신을 수 있어요. 조카수 있으신 분들 슬리퍼 못 신잖아요. 발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. 근데 이 수술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좀 좋다 얘기하시는 게 보조기를 안 차도 되는 거, 슬리퍼 신을 수 있는 거, 두 가지가 가장 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론 걸을 때도 뭐 웬만한 사람들 뭐 눈여겨보지 않으면 걷는 것도 티는 안 난대요. 어떤 분은 가볍게 조깅도 가능하대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뭐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, 후경골건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,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결과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걸을 때 보조기 안 차도 되고 걸려 넘어질 일 없고 슬리퍼 신을 수 있고, 그 정도면 대부분 진즉에 이거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알았을지 좀 아쉬워요.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어쨌든 간에 하여튼 비골신경마비가 오래돼서 상당히 오래 고생하셨던 분들, 이렇게 좋은 방법,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좋은 선생님 찾아서 수술 받아서 슬리퍼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